이재명은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 또는 제한하자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작년 5월 22일 지방선거 청주유세에서도 불체포 특권은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면서 나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26일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후 당직자 한 사람이 이재명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된 사실 아니고 소문에 불과합니다만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보셨듯이 멘탈 하나는 끝내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둘째, 관할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셋째,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국회는 체포 동의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붙여서 제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16일 2시 오늘이죠.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로 검찰과 윤 대통령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남시 및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의 고정수익만 받아가고 민간사업자가 배당금 4054억 원을 포함한 총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가도록 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 결재권자가 이재명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에 끼친 손해액을 총 4895억 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셋째,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는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재명이 성남FC 이사장으로서 관내 4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은 부분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섯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재명의 인신구속은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은 터무니없다는 근거를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지 않느냐, 증거인멸 행위도 없다. 둘째, 야당의 당대표라는 지위상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 셋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쇼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이재명의 구속의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월 28일과 2월 10일 두 차례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은 사실상 묵비권과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둘째, 이재명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공직자된 신분으로서 성남시에 끼친 손해액이 489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며 무엇보다도 검찰이 입증자료 지시를 부인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민주당 친 이재명의 핵심 인사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또는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범죄 은닉 의심 행위를 한 점, 즉 구속수감 중이면서 이 사람들이 입을 열 경우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최측근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 3명을 잇따라 만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재명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통 범죄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더라도 그래서 도저히 우려가 없더라도 첫째 명백한 혐의나 증거를 부인할 경우, 둘째 다른 혐의자와 범죄 은닉 시나리오를 짠 경우, 셋째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와 같은 것들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 이재명의 좌장격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최측근 좌김용 우진상이라 일컬어지는 김용과 정진상을 특별 면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재명과 쌍방울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별 면회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구속된 이 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이 특이한 점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접견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정성호 의원과 김용 정진상 이화영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거기에 배석한 교도관의 대화록 기록에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맘 단단히 먹어라 등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도록 각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조언을 말하는 내용이 담긴 점, 둘째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김용 전진상 두 명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한마디로 정성호 의원은 입을 열 경우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세 사람의 배신을 받고 미래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면서 향후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겠냐는 의심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 혐의를 매우 중요한 증거인멸 공모 혐의로 보고 이 점을 적극적으로 전담 판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 또는 제한하자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작년 5월 22일 지방선거 청주 유세에서도 불체포 특권은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면서 나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은 1월 18일 KBS 뉴스9 앵커와의 대담에서 불체포 특권 주장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앵커의 이런 질문에 검찰이 권력의 편을 든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정의당마저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더 이상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재명을 선택하고 민주당에 죽든지 이재명을 버리고 최소한이나마 정당으로서 체면을 세우든지. 민주당 사실 미덥진 않지만 그나마 무기명 투표이니까 양심을 가진 의원들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